유럽이 탄생한다. 다시 탄생한다. 이번엔 제대로 탄생한다. 근데 주역이 누구야? 주역이 유럽에서는 존재한 적도 없던 나라예요. 우크라이나. 중세 외선 현대국가는 존재한 적이 없었어. 그냥 소련의 일부라 그래가지고 소련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경계를 정해줬지.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만든 인공국가다라고 얘기하죠. 잠깐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크라 민족은 존재했어요. 러시아 슬라브보다 우크라 슬라브가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러나 우크라 나라는 주권국가로서의 국가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현대적 주권국가로서는. 언제 만들어졌냐? 1991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럼 언제 완성되는 건데? 2023년에 완성됩니다. 이 전쟁 끝나면서. 32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폴란드? 저게 1700년대 말에 후반기에 한 10여 년에 걸쳐서 차례로 깎여나가면서 없어진 나라거든요. 한 20여 년에 걸쳐서. 그 이후로 폴란드는 제대로 존재한 적이 없어. 딱 한 번. 20년 동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시작하기 20년 동안 간전기에 반짝했죠. 그 다음엔 또 소련의 위성국가 아니에요. 1990년까지. 그러니까 폴란드는 1700년대 후반기부터 약 230, 40년 동안 중간에 간전기 20년 빼고는 제대로 된 주권국가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둘이 즉 그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제가 언급한 적 있던 폴란드 지식인들 쿨투라 그룹의 예언에 따라서 지금 엄청난 역할을 맡게 됐고 러시아를 막아내는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와 죽음을 대가로 질러가면서. 저 과정을 통해서 저 노르웨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크라까지 이르는 저 11개국의 그 자유전선의 형성을 통해서 유럽이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한국이 산파로서 같이 옆에서 거들고 있는 거예요. 혹은 간호사로서. 의사 선생은 미국이고 그런 거죠. 수간호사는 영국이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중앙아시아 그 옛날 위성국가였던 나라들이 고분고분하겠어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달 전에 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그 센트페테르부르크 그 경제 포럼에서 그 무대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카예프하고 그 푸틴이 만난 자리에서 토카예프가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 그 남오세티아, 압카지아, 코소보, 타이완을 우리가 나라라고 못 부르지 않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도네츠크나 루안스크도 나라로 볼 수 없는 거지. 그 왜 자꾸 당신 그걸 리퍼블릭이라고 불러? 라고 그냥 그 푸틴 얼굴을 그냥 대패질로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아직 폭망 전인데도 저 정도 반발 나온 거예요. 저 반발이 왜 나온 반발인지 우리가 가만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저 반발이 왜 나온 반발이냐. 이게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반발이 나온 게요. 러시아가 무슨 짓을 했냐. 지금 조지아가 서방으로 가려고 하니까 조지아를 침공한 다음에 거기다가 친러 괴뢰 정부를 두 개를 세워요. 조그만 거를. 하나는 남오세티아, 또 하나는 압카지아. 그래 놓고 나서는 거기는 친러고 거기 러시아 군인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지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조지아가 한번 또 문제 일으키면 그 다음에 내전 일으키겠다는 거지. 이 러시아 수단이 그래요. 몰도바에 대해서는 트리니스트리아라는 데를 세워갖고 그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열시키고 거기에 친러 세력이라는 걸 만들고 지금 아제르바이잔 안에도 아르메니아 쪽에 그런 그 하나 익스클레이브라 그러죠. 섬같이 따로
존재하는 괴뢰국이 하나 있어요. 혹은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있어요. 거기에. 아르메니아 영토가 아제르바이잔 안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가 그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수법 이처럼 쓰지 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그 수법 쓴 거 아니야. 그래 놓고 그걸 국가라고 하고 나한테 그걸 국가라고 부르라고 하면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 그 국가라고 부를 것 같아. 너 카자흐스탄에도 그 수법 쓴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러시아가 요번처럼 지금처럼 망하기 전입니다. 저거 여름 때 일이거든요. 지금은 뭐 저 정도가 아니죠. 훨씬 더 심각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 사이드를 거의 다 본 거죠. 이제 저렇게 해서 러시아는 이제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유럽보다 훨씬 더 살벌한 위험지대죠. 예, 지금 뭐 북한이 요새 아주 철만 났죠. 지금 뭐 장사 아주 그냥 뭐 대목 만난 거죠. 뭐 러시아한테서도 뽀찌 받고 중국에서도 뽀찌 받고 물건도 받고 미사일도 받고 열심히 쏘고 포탄도 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예, 아주 시즌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사실은 여기는 훨씬 더 위험한 지역입니다. 우크라 전쟁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애들 장난 같은 거죠. 우크라 쳐들어간 러시아군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쳐들어온다. 그럼 뭐 일주일 안에 다 관착 속에 들어가겠죠. 10만이든 20만이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훨씬 더 리스크가 큰 게임인데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자면은 이제 빈살만의 행보는 참 한심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벌한 와중에서도 전체 구도를 보고 이참에 유럽 쪽에서 그 폴란드, 우크라이나 또 그 위로 가면 저기 노르웨이까지 그다음에 아래랑 옆으로 내려가면은 저기 헝가리 루마니아까지 다 강화되는 게 우리는 동아시아 구도가 확실하게 잡히는 구도야. 그게 훨씬 유리해.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지르는 거고. 이게 뭐 사우디는 뭐 평생 살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드디어는 그 뭐 시진핑 손까지 붙잡고서 서로 이렇게 열애로 들어가니 이게 그런데다가 무슨 희대의 환칙이 아닙니까? 무슨 달러 통해서 2번 환전할 일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대게 물건 많이 수입하니까 대게 우리한테 저 수입해가는 기름값은 그냥 위안으로 주시고 또 위안으로 갖고 있다가 대게 물건 수입할 때 위안 쓰죠. 결국 그 얘기인데 희대의 환칙이죠. 그냥 비공식적으로 슬슬하면 되는데 저걸 또 가서 큰 세계적인 무슨 저거인 것처럼 무슨 그 달러의 위상을 깎아내린 결정적인 일인 것처럼 떠벌리고 시진핑은 또 그걸 부풀려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호빵 좋아한다 그래도 그냥 부풀려 가지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부터 국제 석유 거래에 있어서 기준 통화를 우리 위대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위안화를 쓰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고 이게 또 거기에 박수 쳐주고 아이고 참나 한심한 거죠. 한심해. 이게 정말 한심 두심입니다. 뭐 그러고도 사나. 시대의 환치기 사건이죠. 환치기를 부풀려 가지고 환치기는 좋아. 뭐 환전 수수료 안 내고 위안화 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그걸 가지고 무슨 그게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떠드는 게. 떠들면은 이제 상징 조작이 되고 여론몰이가 되고 대세몰이가 되니까. 그 상징 조작 여론몰이 대세몰이에 옆에서 박수 쳐주고 있는 빈살만 당신은 뭐냐 이거요. 좀 이상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우디랑은 일단은 뭐 그냥 물건 많이 팔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아랍권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나라가 저는 사실은 모로코, 이스라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공통점은 저거 말기 때 트럼프 말기 때 아브라함 어코드에 같이 서명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쿠웨이트와 이라크를 넣으면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우디에 대해서 극심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라크, 그 다음에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실제로 이게 다 이제 아랍 국가들이죠. 실제로 이제 저 아랍 국가들을 가보면 사우디를 굉장히 겁을 내요. 일단 석유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뼈가 굵고 거칠어요. 다른 아랍 사람들보다 본가잖아요, 저기가. 그리고 인구가 많고. 그래서 이제 바레인 같으면은 이제 소문에는 바레인과 사우디를 연결하는 그 지점이 사우디 쪽에서는 아람코의 본사가 있는 코바일 겁니다. 바레인과 코바 사이에 다리가 놓일 때 바레인이 미국에 내걸은 조건이 미군이 바레인에 주둔해 달라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다리가 놓이면 사우디가 바레인을 치고 들어오기가 더 쉬워지니까 다리를 좀 미군이 바레인에 주둔해서 여기 우리의 안보를 좀 보장해 달라. 그러니까 사우디가 좀 저 지역에 가면 큰형 취급은 받긴 하는데 굉장히 무섭고 폭력적일 수 있는 큰형 취급을 받아요. 저기가 아랍권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사우디랑 좋게 관계 가져가면서 장사할 거 다 하면서도 좀 더 온건하고 좀 더 지혜롭게 고민을 하는 나라들과 많이 관계를 뚫어가야 될 거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중동 아랍권에 대한 외교 및 정보 수집 작업을, 외교 작업 및 정보 수집 작업을 굉장히 강화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세계 석유 가스 수급 체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지랖 넓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하고 이 에르도간의 신오토만주의가 굉장히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빈살만이 이게 패기 만만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의 종가로서 사우디가 어떤 패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꿈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네옴과 같은 식으로 프로젝트가 구상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선 신오토만주의, 네오오토마니즘이라는 용어가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는데 저게 존재하는 용어입니다. 저게 이제 터키를 이제 국가로서 확립시킨 쪽을 공화주의라고 불러요. 케말 파샤. 그걸 공화주의파라고 부르는데, 이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는 특징이 뭐냐면, 터키는 절대로 오토만 제국의 수복과 같은 그런 망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 현대 세계라는 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세계다. 그러니까 몸조심하고 그야말로 도광양해로 살아야 된다. 이게 케말 파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터키가 이제 숨 좀 돌리고 살게 되니까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텃뽕이 생긴 거죠. 터키뽕. 예, 오토만뽕이 생긴 거예요. 네오토만주의라는 게 오뽕이에요, 오뽕. 우리말로 하면 오토만뽕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천지 사방에 군사 개입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에르도간이 우크라 전쟁 터지면서 풀이 죽었어요. 우크라 전쟁 전까지만 해도 살벌했는데, 근데 풀이 좀 죽었다 뿐이지 내부는 오토만주의예요. 네오토만주의, 오뽕이에요. 오뽕을 가지고 국내에서 표를 또 긁어 모으고. 터키가 그래서 좀 위험한 거예요. 정치 문화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근데 사우디가 그럴 수 있어요. 분위기가. 제가 사우디 한 두세 번 가봤거든요.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사우디는 삽봉이죠. 삽봉이 잘 먹히는 사회예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쿠웨이트는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구에서 칼대숲에서 오락가락하고 족보가 뭔지도 모를 사람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카타르, 바레인, 이런 데는 카타르, 바레인, 이런 데는 입에 단도 물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진주낙 하던 사람들이고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먹을 게 없어서 생선하고 대추야자 열매만 먹던 사람들이고요. 사우디는 저쪽이 어디야? 제타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쪽 오만이랑 가는데, 제타 그쪽 가면 이제 농지도 많아요, 거기는, 사우디는. 굉장히 풍부한 데예요.
사우디는. 그러니까 좀 그런 이렇게 많이 얕잡아 보는, 그러니까 쟤들은 기본적으로 좀 클래스가 달라. 뭐 클래스가 낮아 우리보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깔려 있는 데다가 이제 자원도 있고 뭐 좀 거기다가 메카라는 그 이슬람 본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기에 이제 젊은 이제 그 지배자가 이제 삽봉을 갖다가 이제 쫙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사우디가 우리가 거래할 때. 예, 그래서 이 빈살만과 시진핑의 미롤은 지금 이게 몰린 자와 망해가는 자 사이의 치명적 유혹 게임이에요. 별로 끝이 안 좋을 거예요. 이 게임이 정말 우스운 거는 제가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게 다 전부 다 말하자면 미군 기지들이란 말이에요. 사우디에만 해도 벌써 미국의 해군 기지가 2개, 공군 기지가 3개, 그 다음에 지원 부대가 하나인데 뭐 안 깔린 데가 있냐고 다 깔려 있잖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예, 이라크, 요르단 뭐 다 깔려 있죠. 아랍권에는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미군이. 그럼 이거 뭐냐면은 결국 중동 석유가스의 생산과 운송에 관한 안보는 100% 미국이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흔들어? 어리석은 얘기죠. 자기 발에 대고 총 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이게 빈살만을 무슨 구세주쯤으로 띄우는 그런 언론인이나 유튜버들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뭐 KBS 라디오인가 누군가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사우디와 친해지면 좋은 일. 아니 지금 사우디가 저렇게 골로 가고 있는데 행보가 뭐 난근난으로 가면서 프로젝트 따먹을 거나 좀 따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뭐 사우디에 예를 들면 저는 군사 기술 제휴한다든지 공동 생산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현업인들이 사우디 국적이 아니에요. 뭐 파키스탄 국적 뭐 다 이래요. 전부 사우디 국적의 남자는 전부 놀고 먹는 사람들이야. 나이 28, 뭐 이성 장군, 삼성 장군이고.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손잡고 뭐 공동 개발할 거냐고 누가 책임질 건데. 그리고 전체 분위기도 저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제 자유진영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동원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하고 실시간 감시 정찰 정보를 제공하고 무기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세계 말하자면 군사 지정학 질서를 잡는 그 방식, 그 메소드죠. 그 방식 자체를 이번에 증명해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못 가봅니다. 이제 뭐 까불긴 뭘 까불어요. 끝났죠. 게임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요번에 증명된 게 미국이 요번에 증명된 게 실시간이 감시 정찰 정보 ISR 혹은 이스타, 그러니까 실시간 감시 정찰 타겟팅 정보를 제공하면은 미군이 단 한 명도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얼마나 가공할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증명을 했고 이걸 중국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실제로는 심각한 도발을 못 합니다. 한 5년 동안 최소한. 근데 그 5년 동안 초격차를 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찬스가 온 거죠. 일단 초격차 벌릴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세계 석유 생산과 천연가스 생산에서 1등을 하니까 일단 힘을 잡은 거고요. 중동에 발이 안 묶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군사 기술에 있어서 또 군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지금 국방수권법안에 미국의 국방비가 8,010억 달러인가 되죠. 8천억 달러, 800 빌리언인데 그 중에서 대략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내실을 강화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아프간이랑 이라크 전쟁할 때 그쪽에 쓰는 금액이거든. 연간 3천억 달러 정도가.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실을 강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내실이 어마무시하게 강화될 겁니다. 요번에 일단 먼저 지금 튀어나온 게 B-21이죠. 네. 먼저 튀어나온 게 B-21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튀어나오겠죠, 이제. 미 공군이 사용하는
NGAD 차세대 전투기, 그다음에 해군이 사용하는 차세대 전투기 FAXX, 그리고 뭐 B-21만 해도 최소한 200대인데 그 중에 일부는 또 무인기로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유무인 듀얼 모드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무인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유인기인데 조종사가 안 타고 원격에서 그냥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B-21 200대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냐면 B2가 22대인가 21대고요. 그 다음에 B1 B1 랜서라 그러나 B2 스프릿 B1 랜서죠. B1 랜서가 그게 43대쯤 되거든요. 두 개 합쳐가지고 65대가 안 돼요. 64대인가 65대인데 예, 그 자리를 B-21 200대가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숨도 못 쉬어요. 거기다가 곧바로 2030년대 초반부터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NGAD, 그 다음에 2030년대 말부터 미 해군의 차세대 전투기 FAXX가 치고 들어오니까 뭐 예, 제대로 이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빈 살만은 이제 그 사우디가 이제 그 석유가스 비즈니스에서 이제 그 위상이 옛날 같지 않은 거, 또 석유가스 비즈니스 자체가 위상이 옛날 같지 않은 것에 초조함을 느끼고 지금 여기저기 막 손 붙잡고 난리가 아닌데, 특히 시진핑 손까지 저렇게 붙잡았는데 저게 뭐 그렇게 슬기로운 행보가 아니죠.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그리고 게다가 석유가스는 바이어스 마켓이죠. 빈살만은 어떻게 하면 석유가스를 가지고 마치 금리 생활자처럼, 석유가스 생활자거든. 국민들이 전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던 이 국민들을 어떻게, 교육 수준도 개판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 안 해요, 사우디. 그걸 어떻게 근본부터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왕실에서 공화정으로 이행할 생각을 한다든지, 이거를 계속해서 어떤 그 손쉬운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글쎄요, 나이들은 임금님 같으면은 뭐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지금 창창한 지배자가 저러면은 안 됐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